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설 연휴 잘 보내고 있죠? 선생님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실은 강의하기 싫어 죽겠어요. 설 연휴 때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쉬는 때 동영상 강의 중에 이렇게 짧은 강의, 여러분이 질문하는 그 짧은 강의를 갖다가 선생님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대답해 주는 건 그렇게 무리가 안 되는데, 정상 강의죠. 그러니까 정상 수업 강의를 그 이제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쳐서 강의를 할 건데, 이건 정말 선생님도 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하기가 싫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일을 안 해야 될 시간에 일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재충전의 시간에 충전하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이 답변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질문에 답변하는 건 그렇게 괜찮은데, 그거는 뭐 어느 때도 괜찮은데, 이 정식 수업으로 진행하려니까 조금 몸이 잘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두 번에 나눠서 강의를 할까 해요. 한 번에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사는 이제 오늘 우리 분사를 강의할 거거든요. 이 분사는 포인트가 두 개예요. 그래서 보통 포인트가 두 개인데 포인트를 세 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포인트 1과 포인트 2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선생님 생각에는 포인트 1까지 강의를 하고 포인트 2를 나눠서 강의를 할까? 요거를 첫 번째 오늘 강의하고 요거를 내일 강의를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고민은 뭐냐면 포인트 1이 무지 길어요. 포인트 2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게 한 70%에서 80%, 근데 요게 한 30에서 20% 정도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필 받으면 한 번에 쫙, 아니면 두 번에, 또는 이 포인트 1을 1, 2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세 번에 그걸 이따 강의하면서 목소리 나오는 정도나 이런 걸 보면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분사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준동사의 마지막이죠. 준동사는 뭡니까? 여기 투부정사가 있었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여기 동명사가 있었죠. 요거랑 합쳐서 요거 세 개랑 합쳐서 분사를 준동사라고 합니다. 동사에 준하는 놈이라고 그러죠. 동사의 역할도 하고 딴 역할도 하고, 딴 역할을 하지만 예를 들어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은 명사와 같은 역할에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동사로서의 성질도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준동사라고 하는 거죠. 동명사도 그렇고. 자, 그럼 분사는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선생님이 항상 선생님 머릿속에는 이 잉글리시 아트,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분사가 어디 있습니까? 분사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첫째, 분사 색깔 바꿔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여기 있네요. 또 여기 분사 구라고 하는 게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 분사 구문이란 게 여기 있네요. 요거 설명한 분사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문법 체계에서는 한데 모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의 역할과 이것의 쓰임새와 이거를 공부하는 게 분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포인트 1이라고 그랬죠? 포인트 1이 요거하고, 포인트 1 요것이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걸 합쳐서 이렇게 합쳐서 요게 포인트 1입니다. 요게 포인트 1. 알겠죠? 분사 구문이 포인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포인트 1부터. 이 포인트 1은 분사 구문의 포인트 1은 뭐냐면 ing냐 ed냐 이겁니다. 선생님 ing냐 ed냐 어떻게 ing냐 ed냐? 자, 분사 요걸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 더 그린다면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명사와 대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도 하죠. 보호 역할도 하고. 그럼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자, 얘는 보호 역할도 하고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어디? 얘네들 형용사구와 어디? 형용사절은 무슨 역할을 한다? 얘네들은 그렇죠. 얘네들은 보호 역할은 안 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명사 대명사를 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도 어디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한 것처럼 후치수식으로서 역할을 한다. 후치수식이란 건 어떻게 된다?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얘네들은 보호 역할은 단독으로 안 하고 왜? 이미 앞에 명사가 이렇게 후치 중에 명사 꼭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보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동사 다음에 나온 보호의 시작은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얘가 보호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독으로 안 나오고 이 부분은 어디는 이 부분은 명사가 앞에 있고 어떻게 돼야 돼요?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수식이어야 되니까 이미 명사가 보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가 단독으로 보호가 안 돼요. 얘는 주로 꾸며주는 역할 이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 설명할 때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따라서 포인트 1에서 그죠? ing냐 ed냐 이걸 물어보는데 포인트 1을 포인트 1하고 2로 나누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것? 여기 이 형용사를 대신해주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ing냐 ed냐 이게 되시겠죠? 그 다음에 포인트 1에 이게 1번, 포인트 1에 2번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명사 다음에 ing냐 ed냐 이렇게 명사 다음에 ing냐 ed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으니까 분사구문 뭐 여기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선생님 교재를 한번 봐보면 선생님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70쪽입니다. 70쪽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분사하고서 분사의 용법 하고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한정적 용법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 이런 말이 나오죠.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문법책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말만 그럴싸하지 얘가 뭘 역할해요? 보호 역할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서술적 용법. 동사 다음에 나와서 문장을 풀어준다고 해서 서술적 용법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he is 그는 이다, kind 친절하다 문장을 풀어주잖아요. 이렇게 서술적 용법인 겁니다. 이쪽은 그렇죠. 이쪽이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명사를 꾸며준다고 해서 한정적 용법. 선생님이 문법책은 이 화살표랑 요 위치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먼저 포인트 1 여기를 한번 잠깐 봐봅시다. 여기서 얘가 무슨 용법? 서술적 용법을 하다 보니까 서술적 용법 요거 먼저 한번 가봅시다. 이해되시죠? 요 서술적 용법을 한번 보면 비동사, 그다음 명사, 형용사니까 여기에 대신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 서술적 용법. 이것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잠깐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보호 역할을 하는 거는 즉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어떻게 된다? 주격 보호 이렇게 오는 거 있죠? 여기에 형용사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 형용사니까 형용사인데 형용사 대신에 뭐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ing나 ed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동사는 이형식 동사가 다 올 수 있죠. 우리 이형식 동사 여태껏 여러 번 시험 봤습니다. 그죠? 뭐가 있습니까? 비동사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become 동사 유형이 있고 그 다음 무슨 동사가 있습니까? 감각동사 유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 이형식 선생님 문법책 이형식 보면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risk, remain, stay, keep. 그죠? 그 다음에 hold, stand, hold.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seem, appear, seem. 앞에 두 문자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gg, get, grow. 그죠? go, come, run, fall, turn, run, fall, turn. 그죠? 그 다음에 prove. 그 다음에 look, 사, 스타필. 그죠? look, sound, smell. 그 다음에 taste. 그 다음 feel.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 뒤에 뭐가 나오면 형용사가 나오면 보호 역할을 하는데 따라서 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나와도 보호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또 보호 역할을 하는 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문형이 중요한 겁니다. 문형을 모르면 영문법이 될 수가 없어요. 문형을 진짜 우리 한 2주 거의 한 20일 가까이 공부를 했어요. 그죠? 문형은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그렇죠. 목적격 보호 이게 5형식에서 여기는 5형식은 포인트가 2개였죠.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와 형용사가 보호니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와 동사류, 원형부정사와 현재분사와 과거분사가 나오는 경우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형식에서 이게 포인트 1이었습니다. 그죠? 요게 포인트 1이었고 오형식에서 이게 포인트 2였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그죠? 이 중에 형용사가 있으니까 이 형용사에 해당하는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현재분사와 과거분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나오는 거, 요 동사들, 이 형용사를 갖다 목적보호로 취하는 동사가 뭐가 있었습니까? 형용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동사 4대 천왕이 있었죠. 4,000번 나와서 4대 천왕. 그죠? 그래서 여기 뭐가 있습니까? make 다음에 보통 목적어가 아주 길게 나온다고 그랬죠?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그 형용사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여기 형용사 대신에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A를 B하게 만들다. 그 다음에 쭉 가면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make, find, 4대 천왕, leave, keep 다 기억하시죠? 시험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consider 이거 있죠? 그 다음에 기억할게. 그 다음 drive, 그 다음에 render,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create까지 요즘에 유행하는. 따라서 여기 있는 동사 23개죠? 여기 있는 동사 8개 정도. 이걸 모르면 형용사냐 부사냐, 브레이브냐 브레이블리냐, 새드냐 새들리냐, 형용사냐 부사냐는 거의 수능에서도 거의 매년 나오거든요. 내신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내신에서는 무조건 형용사나 부사는 단골 출제 중에 초단골 출제예요. 거의 모든 시험에 어법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죠. 커피 한 잔 마시고 지금 커피를 한 잔 옆에 두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물 마시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암기를 하세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얘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뭐겠어요? 그렇죠. 이게 궁금한 거예요. She is amazing이냐? 놀라다 있죠? 네. She is 그럼 she is brave 이런 형용사처럼 She is amazing이냐? She is amazed냐? 형용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두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둘 중에 어떤 거냐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kind는 형용사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영어는 남성형 형용사, 여성형 형용사가 없잖아. 영어 말고 딴 건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형용사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둘 중에 뭔지가 당연히 관심을 가졌고 특히 비동사 다음에 뭐냐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는 사람일 때는 비동사 다음에 뭐야? ed고 그죠? 사물일 때는 그죠? 사물은 비동사 다음에 ing다. 그죠? 요렇게 보통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exciting, excited 했을 때 she is excited지 exciting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맞는데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얘는 원칙적으로 amazing도 될 수 있고 amazed도 될 수 있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She is 뭐도 될 수 있다. exciting도 될 수 있고요. She is excited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문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둘 다 이거 되는 겁니다. 왜? She is exciting 하면요. 이거는 뭐냐면 그녀는 굉장히 활기 넘치는 그러니까 그녀만 오면 주변이 막 뜨는 거예요.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She is exciting woman. 보통 woman을 버튼 붙여주는데 그죠? 그냥 exciting 해도 굉장히 그녀만 오면 그냥 항상 흥분돼 있어 활력을 주는 거예요. 주변에 막 excited는 그냥 흥분한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활력을 주는 거 그런 게 아니라 amazed는 얘가 자기가 놀란 거야. amazing은 무슨 뜻입니까? amazing은 그냥 다른 사람 주변을 갖다가 정말 놀라게 할 만큼 놀랄 만한 사람인 거야. She is amazing 하던 건 뭐야? 그녀는 정말 놀랄 만한 친구야. 정말로 옆에 보이면 감탄해. 그지? 주변을 놀라게 하는. 따라서 이렇게 공식처럼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요거 좀 위험하니까 많이 물론 대부분 거의 이렇게 가지만 95% 어떻게 된다? ing는 이것보다는 요거 대신에 알겠죠? 요거 대신에 ing는 뭐뭐 하게 하는 그죠? 뭐뭐 하게 만드는 ed는 뭐뭐 한 요렇게 해석해 주면 좋다 이겁니다.
이해되겠죠? 특히 이 동사가 비동사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동사가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 looks 쓰면 되죠. 그녀는 어떻게 된다? She looks amazed. 놀란 것처럼 보인다. She looks amazing. 그녀는 정말 주변을 갖다 들락다 날락하는 놀라운 여성이야. 이해되시겠습니까? 물론 사물일 때는 ed가 나오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the game. 그 게임은요. 그죠? 그 게임은 is exciting. 이냐 excited냐. 사물일 땐 쉬워요. 왜냐하면 excited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물일 때는 원칙적으로. 왜? 이게 사람이 아닌데 지가 어떻게 흥분합니까? 그 게임은 흥분했다. 게임이 흥분합니까? 흥분시키는, 다른 사람을 흥분시키고 열광시키는, exciting, 뭐뭐 하게 만드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가 사물일 때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요 공식이 통할 수 있어요. ing다. 얘는 웬만하면 안 돼요. 의인화되기 전에는. 이해되시겠죠? 의인화되기 전엔 그게 안 되는데 사람인 경우에는 둘 다 나올 수 있으니 뭐뭐 하게 만드는 거냐, 주변을 뭐뭐 하게 하는 거냐, 지가 하는 거냐, 그죠? 감정이 그런 상태인 거냐, 그걸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거 하나 포인트 1 중에, 그러면 지금 뭐 했습니까? 분사에서 포인트 1 중에 1번, 그죠?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ing냐 ed냐, 동사 다음에 서술적 용법에서 요거 다음에, 즉 여기 동사가 있는 거죠. 동사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겁니다. ing냐 ed냐, 요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이 관계는, 그죠? 능동 관계고, 이 관계는 보통 수동 관계죠. 그렇게도 많이 하죠. 자, 요걸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2로 한번 가봅시다. 자, 포인트 1에 2 한번 가봅시다. 요거는 뭐냐면 명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 명사 다음에 ing냐 ed냐. 또 요거 후치 수식 문제죠. 요게 또 잘 나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100배 더 중요하죠. 요게 능동 관계일 때는, 그죠? ing고, 수동 관계일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ed가 되는 겁니다. 100배 더 중요해요. 명사의 후치 수식이죠. 어디에서 꾸며준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후치 수식으로서 분사구라고 한다. 왜 분사구라고 하냐? 혼자 분사 단독으로 안 나오고 뒤에 뭐가 하나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분사구. 그래서 후치 수식하는 분사구죠. 그죠?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 ing냐, 이게 100배 더 중요하고 수능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모의고사도 그렇고요. 내신도 그렇고. 이거 여러분 잘 압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선생님 책 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책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원래 분사는요,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되죠.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처럼 문장 앞에서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것이 원칙이다. The boiling water, 끓는 물, 그죠? 끓고 있는 물인 겁니다.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차가운 물은 cold water, 앞에 형용사 붙여주면 되잖아요. 자, 부서진 창문, 그죠? 어떤 것? 부서진 창문. 여기는 왜 breaking이 아니라 broken 났습니까? 수동관계니까, 부서진 거니까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부상당한 병사, 그죠? wounded, 이건 부상당한이죠. 수동관계잖아요. 그죠? 부상당한 병사, 역시 수동관계죠.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ed가 나온 거죠. 다른 어구와 함께 할 때는 명사 뒤에서 수식해준다. 즉 명사 다음에 ing냐 ed냐가 나오는데, 그죠? 여기에 다른 어구가 붙는다. 원래 구가 뭡니까? 한 단어 이상이 모인 거잖아. 그럼 여기 현재 분사 다음에, 그죠? 뭐가 하나 붙었으니까 이게 구죠. 그래서 현재 분사구, 과거 분사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단독으로 왔을 때는 앞에서 꾸며주는 게 원칙이다. 다른 어구와 함께 할 땐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 그죠? 보시면 아까 물, boiling water, 끓는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주전자죠. 케틀을 하면요. 그죠? 주전자에서 끓는 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전자에서 끓는 물, 끓고 있는 물인 겁니다. 알겠죠? 끓고 있는 물. 그래서 끓고 있는 물, boiling water, the water boiling in the kettl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중간에 이렇게 수식어가 붙었죠. 여기는 in the kettle. 여기 뭐가 붙었습니까? by the boy, 그 소년에 의해서. 여기는 in the well.
아까처럼 단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뒤에 뭐가 하나씩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죠? 다른 어구와 함께 할 때는 명사 뒤에서 수식해 주는 게 원칙이다. 후지수식이다. 그걸 구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이게 명사 다음에 ing. 그러면은 ing가 오냐 ed가 오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동관계냐 수동관계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글쎄요. 조금 이따 봅시다. 이게 쉬운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서술적 용법. 이게 뭡니까? 포인트 1이죠. 동사 다음에 주격보호, 목적격보호로 쓰인다. 자, 리스키 할 때 리메인이죠. 그죠? 그 문은 잠겨진 상태로 있다. 그죠? 스스로 잠근 건 아니겠죠. 잠그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 잠겨진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락트죠. 그죠? 일종의. 그 다음에 그녀의 미소는 내가 다른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 거잖아. excited가 돼야 되잖아. 그들은 내가 어떻게 됐다? 내가 기다리게 했다. 내가 읽게 했다. 1시간 동안 독서를 내가 하는 거죠. 그죠? 너는 이게 뭐 많은 편이 더 낫다잖아. 리브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4대 천왕이죠.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le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진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을 이런 상태로 두다가 됩니다. 얘가 말해지지 않은 상태로 두는 거죠. 역시 수동관계. 말해지지 않은 상태로 두는 거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상태?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녀가 우울한 상태. 그죠? 우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대 천왕 나온 거죠. 이렇게. 그죠? 예. 이거 말고도 아까 말한 것처럼 consider, render, drive, create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주격 보호는 이 remain 하나 일단 얘를 하나 들어준 거죠. 비동사, become 동사, 그 다음에 감각 동사에서 요거 하나 들어둔 거고. 자, 서술적 용법으로 보호처럼 쓰이는 거죠. 그 다음 사람 다음에 pp. 이게 90%는 이렇게 되는데 꼭 이런 것은 아니다. 그죠? 꼭 이런 것 이렇게 써 있어야죠. 꼭 이런 것은 아니다. 얘는 맞아. 사물 다음에 ing는 거의 100% 맞는데 사람일 때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ing는 뭐뭐 하게 만드는 이런 뜻이고, 그죠? ed는 뭐다? 그죠? 뭐뭐 한 이런 뜻이다.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녀는 주변을 흥분하게 만들어요. 주변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에요. 활력을 주는 사람이야. 뒤에 행위자가 나왔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승리의 소식에 의해서 흥분한. 그죠? 지가 흥분한 거죠? 흥분했다. 그 게임은 지가 사람이 아닌데 지가 흥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 게임은 흥분했다가 아니고 흥분을 시키는 것이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이었다. 그 이야기는 지가 관심이 있고 사람이 아닌데 이거 안 되잖아요. 사물일 때는 ing가 맞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는 어떻대?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특히 형용사 같은 경우 사물일 때는 interesting, 참 흥미롭다. 흥미를 주는 거죠, 주변에. 그는 지가 관심을 주는 걸 수도 있지만 얘는 주변에 호기심을 자아내는 사람이야. He's interesting 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인 거야. 근데 이거는 그가 그 과목에 흥미를 느꼈다. 즉 흥미를 느낀 거죠. interested. 그 다음에 놀란 사건, 말이 안 되죠. 사건이 어떻게 스스로 놀랍니까? 놀람을 주는 사건이죠. 놀랍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나는 놀란 거죠. 그 소식을 듣고서 놀랐습니다.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 투부정사 부사용법 나왔습니다. 그의 연설은 따분하게 만듭니다. 그죠? 이건 따분하게 만들다. 얘는 연설이 어떻게 사람이 아닌데 지가 스스로 따분해합니까? 나는 따분한 거죠. 주변을 따분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 듣고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고 있죠.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그의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지가 지루한 게 아니라 연설 자체, 말이 아니라 지루한 연설, 지루한 말을 듣고서 따분하다. 이건 연결이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 뒤에서 이 분사구 더 중요하다는, 그죠? 명사 다음에 ing냐 ed냐, 그죠? 이게 능동관계일 때는 ing, 수동관계일 때는 ed.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여기 한번 봐봅시다. 분사구에 능동수동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12문제를 다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끊고서 12문제를 다 고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면서 쭉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거, 포인트를 잡아서 다 맞춘 사람은 선생님한테 강의 듣고 나서 아시겠죠? 밑에 댓글로 선생님 저 다 맞췄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 사람은 상을 주겠습니다.
상은 하다못해 음료래도 그 옆에 우리 수업할 때 보면은 어디 있습니까? 그 감성 커피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서 딸기 라떼래도 수업 당일날 한번 제대로 맞춰보세요. 단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래서 아 이거였어? 이렇게 이거였어?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둘 중에 하나. 네,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다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 다 맞춘 사람이. 자,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원칙은 이거죠. 자,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서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명사 다음에 ing냐 ed냐. 그죠? 얘는 능동. 그죠? 뭐뭐 하게 하는 거고 얘는 수동인데. 자, 가봅시다. 그 개. 거리에서 사라진 개. 이걸로 고른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능동 수동을 가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능동 수동을 따지려면 수동태가 어때야 돼요? 존재해야 돼요. 존재해야 뭐라는 거예요? 능동 수동을 따지는 거예요. 즉 수동태가 존재해야 능동 수동을 따진다는 건 삼형식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가 되거든요. 이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고 비동사 플러스 pp,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되는 게 수동태잖아요. 그죠? 이게 주어로 바뀌고 이게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고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가 되거든요. 즉 삼형식부터 수동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동태는. 그런데 그럼 1형식, 2형식은 자동사로서 그 자체가 뭐예요? 사라지다예요. disappear는. 이게 사라지게 하다가 아니라 사라진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수동태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아 선생님 계단 사라진 거니까 수동관계네요. 하는 순간 이미 영어를 잘못 공부한 거예요. 알겠죠? 얘는 사라진 개. 이 자체가 수동의 의미다. 그냥 자동사다. 사라지다. 그 사건이에요. 열린 사건. 그죠? 열린 행사. hold event. hold는 뭐뭇을 잡다도 있지만 행사나 뭐 이런 걸 열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hold the even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파리에서 열린 그죠? 행사. 여기 뭐가 있습니까? 다 수식어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 다음 거 중요한 거는 여기가 분사구라고 그랬어요. 그죠? 분사구. 이거 분사구로서 풀어야 돼요. 분사구라는 건 뭐예요? 이 중에 뭐냐를 고르는 거지 주어 동사 찾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겠죠? 분사구의 능동수동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translating 이거 translate도 고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왜? 번역된이지 번역하는 해석된이지 해석하는은 아닐 거 아니다. 그죠? 번역하는 해석하는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번역하는 문자 번역된 문자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이걸 고른 사람이 많을 텐데 미안하지만 얘가 아닙니다. 이겁니다. 자 수동태가 되려면 목적어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translate A into B죠. A를 갖다가 B로 바꾸다. 그래서 into는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A를 B로 바꾸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목적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을 뭐뭇으로 바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수동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어의 존재라는 것. 그러면 얘는 뭐예요? 고대의 언어를 이거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현대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문자. 그러니까 그 문자를 덕분에 고대의 언어가 현대 언어로 분역되는 그런 기준 문자 같은 거지. 옛날에 로제타 스톤이라는 게 발견됐거든요.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현대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글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문자, 번역하는 문자, 해석해주는 문자, 고대의 언어를 목적어가 존재하면 수동태는 있을 수 없다. 이게 트랜슬레이티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트랜슬레이티드가 되려면 얘가 없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그땐 트랜슬레이티드가 맞아요. 현대 언어로 번역된 문자. 이해되시겠죠? 현대 언어로. 왜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을 테니까. 이게 앞으로 나간 거니까. 알겠죠? 이 문자를 현대 언어로 번역하다 이렇게 될 테니까 행위 주체는 여기 뒤에 있는 거고. 따라서 이게 없으면 트랜슬레이티드가 맞습니다. 자, 이게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돼요. 또는 친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 거도 한번 봅시다. 현상이란 뜻입니다. 페노미는 그 현상인데 어떤 현상입니까? 등장한 그죠? 현장에서 그 현장에 등장한 얘도 얘가 아닙니다. 어피어는 뭐예요?
자동사예요. 등장하다, 모습을 드러내다. 삼형식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드러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거 별표하세요. 예. 그 다음에 예. 알겠죠? 그 다음에 예. 이 세 놈. 이게 또 세 놈이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와. 3Q로 잘 나와. 구성된이거든요. 구성된이니까 당연히 이거 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구성된 회의. 이건 회의죠.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치인과 리포터와 그죠? 기업가, 앙트레프러너. 기업가로 구성된 회의. 얘가 아니란 겁니다. 이 자체가 자동사예요. 얘도. 그 답은 뭡니까? 네, 구성된. 이 자체가 구성되다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물론 이걸 주어 동사로 볼 수는 있어요. 지금 분사구, 내가 분사구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주어로 보고 이걸 동사로 보면 consist of가 답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회의는 구성됐다. 이 사람들로. 그죠? 뭐냐면 그 회의는 A는 더 뭐가 되는 거야? The conference. 그 회의는 어떻게 됐다? consists of. 구성된다. 이 자체가 현재 시제 쓴 거죠. 그죠? 오우씨 왜 올라가니? 그 시제는 그 회의는 구성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삼식 단수니까. 뭘로 구성돼? A, B, C로 구성된다.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근데 이걸 과거형으로 써주면 어떻게 돼요? consisted of. 이렇게 되는 거죠. 구성됐다. 알겠죠? 이때는 돼요. 주어 동사로 본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주어, 이게 동사. 이렇게 보면 상관없어요. 몸으로 구성되다. 근데 이건 내 주어 동사로 보지 말고 분사구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뭐 명사 다음에 ing 뒤에서 꾸며주는 거. 그걸 전제로 해야죠. 따라서 이게 아닌 겁니다. 구성된 회의. 리절트 프롬도 그래요. 그죠? 리절트 프롬도 기인되다죠. 이 자체가 자동사예요. 수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써놓고 기인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절팅 프롬. 어디에서? 그 조사로부터. 이건 연구 발견을 파인딩 s가 붙으면요. 보통 연구나 조사에서 나온 발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조사, 이 조사로부터 기인된 연구 발견. 이해 되겠죠? belong to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속해진 거거든요. 나에게 속한 거니까 수동이구나. 이 자체가 자동사라니까요. 이 세 놈이 삼총사예요. 알겠죠? 능동수동에.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프로퍼티는 재산이란 뜻입니다. 재산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속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몇 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 단어 보면 내신도 못하고 수능도 못 봅니다. property. 보통 Y로 끝나는데 복수로 돼 있죠. 재산, 속성 이런 뜻입니다. 재산 중에는 특히 조금 이렇게 가격이 나가는 형태가 있는 재산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집이나 토지 이런 걸 어떤 property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거도 이 스태츄는 뭐겠습니까? 동상이죠. 동상. 그죠? 동상. 어떤 것? 그러면 행복하게 보이는, 슬프게 보이는 동상. 보여지는 거니까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보여지는 거니까. 또 잘못 들어갔죠. 룩은 몇 형식 동사예요? 감각 동사잖아. 이 형식에. 이 형식은 이거 3형식부터 수동태는 이 때문에 목조가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이 자체가 무슨 거 뭐예요? 루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틀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건 차량이거든요. 비이클하면 알겠죠? 차량인데 호텔에 의해서 여기 행위자가 있네. 그러니까 호텔에 의해서 dropped 떨어진 그죠? 떨어진 차량. 호텔에 의해서 드랍하면 떨어뜨리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이 호텔에 해석이 안 되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행위자의 바이가 아니라 드랍바이예요. 드랍바이. 드랍바이는 뭐냐면 뭐뭇에 차를 갖다 대다. 어디에 차나 이런 것을 갖다 대다. 차 같은 거를 알겠죠? 차량 등을 갖다가 어디에 갖다 대다. 그죠? 아니면 거길 들리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드랍 뭐가 돼요? 이 드랍바이가 하나의 동사처럼 돼서 이게 목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호텔을 어떻게 하는? 들리는. 그죠? 그 호텔에 갖다 대진. 알겠죠? 갖다 대어진. 그러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차량입니다. 여기 목조가 있잖아요. 호텔에 들린. 호텔에 이게 드랍바이 거기다 갖다 대어진 거니까 호텔을 들리는 차량. 호텔을 경유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여기서 답은 드라핑이 되겠습니다. remain은
없다니까. 알겠죠? 남겨진. 이게 자동사라니까. 이게 남겨지다. 그죠? remain은 뭐뭐한 어떻게 남겨지다. 뭐가 흔적이 남겨졌다. 그냥 완벽한 주어 그죠? 자, 이 일형식 동사예요. 따라서 남겨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동으로 가시면 안 돼요. 프루브 조심해야죠. 프루브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GG, 고컴, 럼폴턴, 프루브니까 프루브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얘가 보호가 되는 이형식 동사니까 선생님이 여태껏 보호가 되는 이형식 동사죠. 여태껏 3형식부터 뭐가 있다고 그랬어? 수동태가 있다고 그랬어. 따라서 얘는 전부 다 그냥 프루빙 수동태가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이것으로 입증되는 뭐뭐로 입증되다죠. 뭐뭐로 판명되다죠. 그죠? 이 뜻으로서 요거야 라고 또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뭐로 판명되다. 이걸로 보면 맞아요. 이건 수동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오류로 판명된 예를 들어서 the judgment. judgment가 뭐예요? 저거죠? judgment. 저기 판단. 또 뉴런이 죽었다. 왜 이렇게 낯서냐? judgment라는 단어가. 선생님이 뉴런이 자꾸 죽습니다. 맞죠? 아이씨, judgment 써놓고 이게 너무 쉬운 단어잖아요. 낯설어요. 원래 선생님은 G, D, G, M, E, N, T 이렇게 암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나가는 대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끔 써놓고 어이씨 이상하게 보이다. 이게 딴 글자 막 상형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나가는 대로 쓰는 거거든요. 손이 나가는 대로. 근데 선생님 이제 뉴런이 뇌신경 세포가 자꾸 끊어져서 슬픈 일이에요. 자 어쨌든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웃긴 거는 한 또 1분 있다 살아나요. 자, 선생님 계속 이제 싸워야겠죠. 그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노화라고 그러죠. 에이징이라고 그러죠. 이것 때문에 그러죠. 이것 때문에 에이징 때문에 노화와 싸워야 되는. 왜 우리 인간의 뇌는 이렇게 뇌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은 세포가 더 많다고 하죠. 80 뭐 한 70에서 80에서 90%를 사용 못하고 죽는다며요. 사용하지 않은 세포 이용하면 되겠죠. 얘가 딴 데로 돌았는데 자 이렇게 판명된 그죠? 판명된에서 여기 프루브냐 이럴 때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프루빙이에요. false 그릇된 것으로 판명된 그 판단 그 재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릇된 것으로 판명된 오류로 판명된 판단 또는 재판 알겠죠? 재판 그것은 오류로 판단된 재판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재판은 is 어떻게 will be corrected 수정될 겁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프루브드냐 형용사가 뒤에 나와 있으면 이 형식이니까 여러분이 만 것처럼 3형식부터 능동수동이 있으니까 이때는 뭐가 돼요? 네, 저게 없어요. ed가 없어요. 근데 프루브는요. 이게 베리파이의 뜻으로 앞에서 한번 이미 동의어 반의어에서 봤어요. 그죠? 테스티파이 증명하다의 뜻이 있어요. 뭐뭇을 증명하다. 그럼 프루브 다음에 명사가 나오든지 뭐뭇을 증명하다. 대절이 나와서 데디아를 증명하다. 뭐뭇을 증명하다예요. 이때는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죠. 이때는 소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사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뭐가 있어? 두 명의 목격자에 의해서 증명된 그죠? 두 명의 목격자에 의해서 증명된 거니까 수동이 돼야죠. 그죠? 증명된 사건. 이때 능동수동이 있다니까. 행위자가 있잖아. 아까 바이처럼 뭐 드랍 바이처럼 쌍을 이룬 게 아니라 뒤에 형용사가 나온 게 아니잖아. 이해되겠어요? 자 명사가 나왔는데 프로브 다음에 형용사가 있나 보세요. 아니죠. 그죠? 여기 뭐가 있어? 여기 있잖아. 목적어가 있잖아. 뭐뭇을 증명하는 이게 을르에 해당하죠. 이때 뭐가 못와요? 수동이 못한다. 목적어 존재가 있을 때는 그 진실을 증명하는 증거. 진실을 증명하는 증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명사 다음에 ing냐 ed냐 만만치 않죠. 요거를 뭐예요? 명사 다음에 이게 현재 얘를 갖다 현재 분사구 얘를 과거 분사구 구문이 아니에요. 분사 구문이 뒤에서 후치식 해주는 거. 이거는 모르면 고등학교 영어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걸 했어요. 다른 건 그냥 쉽게 구분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블이에요. 소설이에요. 그럼 쓰여진 거겠어요? 지가 쓴 거겠어요? 쓰여진 거겠어요? 쓰여진 거죠. 그죠?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까다로운 것들을 잘 모아놓고 특히 여기 삼총사 이렇게 모아놨죠. 이렇게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랑 disappear. 그 다음에 아까 뭐 있었습니까? 저기 remain 같은 거, prove 같은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P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분사의 포인트 1 끝났습니다. ing냐 ed냐 그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죠? 첫 번째는 동사 다음에 특히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 ing냐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 이 형식 동사 꼭 비동사는 아닙니다. 그죠? 비동사나 become 동사나 감각 동사 그죠? 비동사로 될 수 있고 become 동사로 될 수 있고 감각 동사로 돼 있을 때 ed냐 ing냐 그죠? 이게 첫 번째였고 그죠? 그 다음에 오형식에서 그죠? ed냐 그죠? ed냐 ing냐 그죠? 이게 첫 번째였고 서술형 용법이죠. 서술적 용법에서 그다음 한정적 용법에서 후치 수식에서 그죠? 명사 다음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분사 구문의 포인트 1 포인트 이걸 포인트 1 요걸 포인트 1 요걸 포인트 2 이렇게 할까? 서술적 용법을 그냥 포인트 1으로 그냥 ing냐 ed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사 구문의 포인트 1 ing냐 ed냐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포인트 2는 한 번만 좀 끊었다 가봅시다. 분사 구문이에요. 자 끊었다 갑시다.